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열정과 혁신으로 기업을 일꾼 총수들의 찐 성공 스토리. 차쌤이 총대맨 총수 없는 총수 담아 총총총 시간이죠.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I'm ready. 네. 총총총! 슝슝슝! 자, 결국 제작진의 의도대로 이렇게 특급 MC님답게 총을 아주 멋지게 저 쏴주셨어요. 저번에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총을 제가 쏠 수 있게 됐어요. 혹시 다음 달 정도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되면 집에 있는 모형 소총을 한번 잡고 와볼게요. 네, 그때 물총 같은 거. 물총. 네, 워터밤을. 대포를 생각했는데 그래요. 나쁘지 워터밤으로,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물총을 쏘겠습니다. 이렇게 날은 점점 추워지지만 이렇게 유리하게 여름을 말하고 있는 이진 MC. 그렇죠. 저희는 아직 여름이죠. 뜨겁습니다. 뜨거운 날에는 또 뜨거운 음식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또 제가 모두의 체형톡 챙겨봤는데 그래요. 이거 바쁜 와중에도 챙겨보고 저 안 바쁘다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해야죠. 네네. 보니까 그 진현지 캐스터한테 항상 그쵸, 만두국을 MC 연지. 사준다. 네. 근데 아직까지 안 사주셨더라고요. 1월 넷째 주에 얘기 나온 거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글쎄요, 아닌가요? 뭐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칼국수로 시작했다가 그쵸. 만둣국이 되었는데요. 네. 바쁘신지 그때 방송 끝나면 아무 얘기가 없었고 저도 뭐 일정이 있다 보니까 네. 아쉽게도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 없는 그런 그러면 상황이죠. 저희 셋이 다시 만나서 나쁘지 않아요. 만둣국을 먹으러 갈까요? 혹시 뭐 못 드시는 메뉴가 있으신가요? 전 다 잘 먹습니다. 아하. 아쉽게도 다 잘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뜨거운 거 먹다 보면 국물 흘리고 그러면 또 티슈나 휴지도 네. 잘 챙겨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휴지까지 잘 챙겨가면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해요.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총총총 들어가 보면요. 오늘 어떤 기업일까요? 저는 이제 요즘 기업을 이렇게 선택을 하기 전에 최근에 채용이 있는 기업의 어떤 동향을 같이 보면서 그 안에서 좀 힌트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네. 주로 이제 공채가 많은 시기에도 분기마다 수시 채용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 기업 하나를 좀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깨끗한 나라라는 회사인데요. 4분기에 수시 채용이 10월 20일 금요일부터 10월 31일 화요일 밤 24시까지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HL 사업부 디지털 커머스 팀에서 채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HL이라는 게 홈앤라이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유아용품 브랜드인 뽀소미, Y존 케어 브랜드 디어스킨, 그리고 프리미엄 유아동 브랜드 프레미뇽, 전 이건 몰랐어요. 그리고 생리대 브랜드 순수한면,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 포포몽, 이거 관련한 사업부에서 디지털 커머스 관련해서 쉽게 말해서 이커머스겠죠. 이쪽 팀의 정규직 채용이 현재 있고요. 서류와 역량 검사를 거쳐 1, 2차 면접에 따른 최종 합격. 일반적인 대졸 공채의 흐름을 갖고 채용을 진행하는데 수시 채용으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서 오늘의 등장인물을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네, 이렇게 채용 공고를 확인해 보니까 이 기업의 CEO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떤 분일까요? 예, 아주 유려한 진행입니다. 바로 오늘 깨끗한 나라의 회장이 올라와 있는 최병민 회장을 오늘 이야기 내용 인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깨끗한 나라의 최병민 회장님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깨끗한 나라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기업일까요? 그 전에 혹시 본인께서는 예진 씨는 깨끗한 나라 하면은 뭐 생각나는 게 있나요? 이미지가 어때요? 이미지가 정말 휴지 뭐 이런 네, 이미지니까. 맞아요. 그 집들이 오면은 네. 무조건 사가는 그런 휴지. 그쵸. 잘 풀려라. 그렇죠. 네. 뭔가 좀 친숙하고 생활에 밀접한 네.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런 회사들의 사업이 기본적으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이익이 그렇게 크게 남지는 않는 구조고 또 외부의 어떤 변화라든지 데미지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이런 깨끗한 나라의 사업이 우리에겐 친숙하지만 회사의 사업 자체를 끌고 가는 건 쉽지가 않은 그런 회사이고 그 회사가 쉽지 않았음에도 현재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회사의 역사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이 회사는 이제 PS 사업부랑 HL 사업부로 둘로 나뉩니다. PS 사업부라는 게 이제 산업용 어떤 용지, 식품 용지, 페이퍼 솔루션 사업을 말하고요. HL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홈앤라이프 사업을 이어가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3세대가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창업주 최화식님께서 종이와 인연을 맺은 건 일제시대 소학교 졸업부터 생계를 유지하고자 일제시대 화신백화점의 문방구점 취직을 계기로 8.15 광복 이후에는 종로가 문구점의 덕문상사를 개업한 이후에 1950년 6.25 전쟁을 지나 수입으로 이 종이를 판매하다가 국산화 정책을 정부에서 내려서 1960년에 한국 특수 재질을 인수하여
제조업에 손을 뗐다가 증권업에 손을 댔다가 66년 3월에 대한팔프공업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차지하게 됩니다. 당시 나라 사정상 원료 수급이 여의치 않았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뒤로한 채 67년도에 의정부 공장 개설 그리고 산공부 당시 72년도의 상황에서 수출입 허가를 받아 해외 수출을 진행을 하게 되어 70년대 후반까지 주로 제지업 그리고 종이컵 원지 제품 생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최하식 창업주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에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인 최병민 당시 전무가 약관의 나이에, 약관이라고 하면 안 되죠. 30살 이전의 나이에 회사의 경영권을 승계해서 국내외 다양한 제휴와 생활용품 사업으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변화를 이끌게 됩니다. 여러 가지 브랜드와 함께 회사명도 로고도 좀 더 직관적인 회사의 이름들 그리고 오늘날 회사명인 깨끗한 나라 브랜드도 IMF 이전에 론칭을 하게 되고 한국 케이블 TV 나라방송, 나라방송이 어디냐면 이게 의정부 쪽에 있는 케이블 SO를 말하는데 그쪽 사업까지 진출을 하는 다양한 사업 성과들을 변화를 하고 거두게 됩니다. 그 밖에는 환경 경영을 위시한다거나 전사적 ERP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을 한다거나 여러 브랜드와 사명을 교체를 하고 창업주의 손녀인 최현수 현재 대표이사로 선임을 하는 2019년까지의 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이후에 회사는 다양한 형태로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참고로 현재 최현수 사장은 어쨌든 창업주의 손녀이고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최병민 회장의 장녀인데 79년생으로 2020년에 사전에 승진을 하는 등 사업이 엄청 화랑이 있었다기보단 꾸준히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사업이 이끌어진 회사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깨끗한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어서 최병민 회장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최병민 회장은 1952년생입니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외교학과로 나왔고요.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1978년도에 깨끗한 나라에 입사를 했고요. 80년에 창업주인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경영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깨끗한 나라를 단순 제지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 종합 제지 기업과 생활용품 기업으로 발전을 시킨 인물입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종이컵 원지에 대한 특허를 국내 최초로 취득하는 국산화 성공에 이바지를 했고요. 화장지 사업에 진출을 했던 80년대 중반부터 기저귀 생리대와 같은 생활용품 사업으로의 저변을 확대시켰으며 2014년도 이후부터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사업에 꾸준히 진출을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지업과 관련한 협회 회장도 몇 차례 다수 맡았고요. 개인적인 아픔을 딛고도 건강상의 이유가 있음에도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꾸준히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온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키워드를 통해서 에피소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차쌤이 정한 키워드 어떤 걸까요? 대부분 멋있는 키워드를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네. 키워드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오. 총총총 쏜 것처럼 심플하게 뭘까요? 29살에 대권을 물려받은 2대 경영자의 우여곡절 사업 성공기입니다. 예, 제가 좀 연식이 있다 보니까 성공기. 이거를 나름 톤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요. 네, 이 지금, 방송에 네. 게임 방송도 아니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괜찮게 네.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여곡절 사업 성공기. 성공기. 네, 말씀드립니다. 네, 일궈놓은 기업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최병민 회장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의 29살 아직 예진 씨는 20대 초반이셔서 잘 느낌이 안 오시겠지만 초반, 네. 예, 29 정도가 되면은 네. 내가 막 세상을 다 알 것 네. 같고 내년이네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동안이시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상황한다면 29 정도면 다 아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사실 29살, 30살 때도 잘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인 것이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런 나이대에 회사를 물려받아 사장으로서 회사를 경영을 이끌어야 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어쨌든 그러한 흐름의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 회장직을 맡기 이전부터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기업 환경이 녹록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창업주 최하식 전 회장은 회사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자 다양한 노력을 이어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지업계의 선구자와 같은 이 최하식 회장의 다양한 사업의 성공 스토리, 제지 산업의 선진화와 부흥화를 위한 발걸음을 이어갔던 그의 빈자리를 별세로 인해서 메워야 되는 이런 새로운 국면에서 몇 년은 안 걸렸지만 78년 입사 이후에 단시간에 쌓았던 실무 역량을 이제 실전으로 발휘를 해야 됐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네,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었고 결국 이런 젊은 나이에 극복해야 될 부분들 결국 단순히 사업을 일구어야만 한다가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내야만 하는 실적을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담까지 그의 경영 초기에 놓였던 상황들을 이렇게 배경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성과들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제가 회사에 그 당시 같이 일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대본 보지 않고 편하게 얘기를 드리겠지만 오, 저는 이 성과를 얼마 전에 접했기 때문에 네.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씩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85년도에 금강재질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화장지 사업에 진출, 라라라는 브랜드를 출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87년도에는 독자 기술로 생리대와 아기 귀저귀 생산에 돌입했고요. 이 아기 귀저귀를 이렇게 생산을 좀 고도화되게 전문되게 한 게 바로 이 지점부터라고 하니 참 인상 깊은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91년도에는 생리대 매직스와 국내 최초 아기 기저귀 뽀쏘미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여자는 마술에 걸린다. 생리대 매직스의 메인 카피였고 여성의 생리를 마술, 마법으로 상징하는 이 동사의 시작은 회사의 사업의 성과와 제품 브랜드의 경쟁력도 같이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 기저귀 뽀쏘미는 엄마 품처럼 부드러운 기저귀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고 하고요. 생활용품 사업의 성장 가도를 이어가게 됩니다. 80년대 후반에 일찍이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중국 진출에 거점을 마련하고자 홍콩과 상하이에 사무소를 설치했고요. 21세기 다국적 제지회사라는 비전 아래 대한펄프가 깨끗한 나라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화장지, 생리대, 기저귀 설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탄탄대로의 사업을 97년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네, 들어보니까 매직스, 뭐 보소미, 저도 다 아는 브랜드거든요. 네네. 그러면 별 문제 없이 사업을 잘 이어온 것 같은데 또 위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요? 예, 제가 오늘 방송에서 총 5번의 위기를 말씀드릴 텐데 네. 적절한 지적이셨습니다. 첫 번째 위기 바로 온 국민이 다 아는 그 위기 IMF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IMF 때 저는 이제 학생이었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정말 온 나라가 굉장히 침울해 있었던 그런 시기인데 네. 깨끗한 나라에게도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나름 거침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해오던 회사, 결국 업계의 시설 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 문제가 생기면서 수요가 떨어지는데 재고가 넘쳐나는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정리 가능한 자산을 매각하고 구조 조정을 거침없이 진행을 해야만 하는 뼈를 깎는 재무 구조 개선에 아픈 시기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본업인 제품 개발에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이 시기에 완성됐던 게 국내 최초 팬티 라이너를 개발해서 매직스 팬티 라이너를 출시하는 성인용 기저귀 사업을 본격화했고요. IMF를 극복해야 되는 과정 중에 라라 물티슈, 루키 물티슈, 깨끗한 나라 물티슈를 출시를 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성공 가도는 IMF를 졸업한 이후인 2005년 아기용 물티슈 부문 1위 달성, 2007년 깨끗한 나라 물티슈 페퍼민트 출시에 따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물티슈의 어떤 전형의 타이틀과 디자인 등을 구축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위기를 들어봤는데 네. 사업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안 좋은 시기들을 다 거치면서 잘 네. 극복해 나간 것 같아요. 네. 혹시 최 회장의 경영인으로서 면모를 딱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위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위기 상황이라는 게 그냥 지금 뭐 제품 출시했습니다, 뭐 구조 개선했습니다 이렇게만 말했지만 두 번째 악화가 바로 수익성 악화였던 두 번째 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공급 과잉에 따라서 백판지의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1%도 안 되는, 그냥 생산을 아무리 해봤자 이익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고, 본업에 집중하고자 희성전자의 지분, 당시 보유하고 있던 거를 유상증자를 통해 매각을 하거나 하는 등의 고난 극복의 사업들을 볼 때는 회사의 제품에 대한 브랜딩이나 상품 경쟁력,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 그리고 사업의 선택과 집중까지 경영인이 갖춰야 될 모든 조건을 이런 환란 속의 어려움을 딛고 사업의 안타까움을 수년간 극복해 나가면서 경영인으로서의 면모, 그리고 회사 사업의 발전을 안정적으로 끌고 갔다는 점에선 훌륭한 경영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위기가 남았는데 세 번째 위기는 어떤 위기였을까요? 아주 유리한 진행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위기가 사실 이게 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제 간 경화의 아픔이 생기면서 수술을 받게 되는 네. 이제 건강을 조금 놓게 되셨던 그런 상황이 펼쳐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들의 간 이식을 받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되게 이제 제 주변에 간 이식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좀 일상생활을 조금은 쉬시면서 건강을 회복하는데도 한 1년 넘게 시간은 소요되기 마련인데, 네. 수술을 받자마자 바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문화 창출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미명하에 2009년 새로운 비전인 비전 2015를 선포하고 회사 이름을 2011년에 깨끗한 나라로 사명을 변경하는 제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고 합니다. 생활용품 사업의 확대에 집중하는 시설 투자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제품들, 특히 생리대 커버 순면 100%의 순수한 면, 그리고 기존 매직스를 대체하는 릴리안이 탄생을 하고요. 2013년 뽀소미 천연 코튼 제품을 시작으로 물티슈와 생리대를 홍콩과 중국 시장에 소개하는 등
2014년도, 5년도까지 생활용품 사업으로 제지 사업을 물론이고 쌍끌이로 두 사업부가 함께 성장을 거두는 높은 성과들을 거두게 됩니다. 개인의 아픔을 딛고 사업으로 승화시키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더 이상 위기가 없으면 좋겠는데. 예, 아직 2개 남았다고 네, 했는데 네 번째가 맞아요. 바로 이 회사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꼭 나오는 부분, 바로 생리대 발암물질 이슈가 있었던 릴리안 그쵸. 사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커뮤니티에서 이 생리대를 이용하고 부작용을 겪었다는 글이 다수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생리의 양이 줄고 생리일수가 짧아졌다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실제로 이런 TVOC라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문제가 네.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발암 물질에 따라 민감한 피부가 접촉하는 생리대에서 이런 게 검출이 되니까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심각한 사태가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실제로 식약처에서 추후 생리대 전수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위한 여러 가지 검토 등을 통해 공식 발표를 한 결과 오해가 맞았고 해프닝으로 지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릴리아는 생산 중단 그리고 소비자들에겐 신뢰를 입는 큰 타격을 겪게 되면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재판매가 되었다고 하지만 떠난 소비자들의 마음이 돌아오지는 못한 채 사업의 어떤 이익 측면에서는 적자폭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제품들의 안정적인 제품 성장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릴리아를 필두로 하는 제품군에서는 많은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사의 매출이 2016년도에 7,060억을 기록했다가 2017년에는 6,599억, 그리고 지난해 2022억에는 2년에는 6,065억 원을 기록을 해갖고 6년 동안 15% 정도 매출이 감소가 되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회사가 위기이긴 한데 사업은 이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어쨌든 해프닝으로 잘 끝났고 제품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또 글로벌 진출 측면으로만 보면 또 회사가 사업을 잘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최윤수 사장을 필두로 동남아 산업용지 수출을 다변화한다거나 중국의 폐자원 수입 제한 정책 등으로 인해서 펄프와 고지 가격 안정화가 우호적인 외부 환경에 실적을 더 높은 쪽으로 흑자 성격의 실적을 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사업적인 면에선 위기가 있었지만 돌파하고 오뚜기처럼 또 위기가 있었지만 돌파하는 그런 사업의 성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위기는 없겠죠라는 질문이 곧 나올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위기를 또 말할까 봐 마음이 좀 속상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다. 네, 저도 생리대 발암물질 부작용 이슈 네. 뉴스로 접한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랬는데 또 위기가 마지막 하나도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위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회사가 수익성 개선과 생산력 확대를 위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만큼 생활용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 네.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회사 자체의 경쟁력과 회사의 제품 경쟁력은 올라오고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수요 때문에 현재 위기가 있다는 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영업 현금 흐름이 400억 원 내외에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 자체의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있지만 회사의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집중에 그 어떤 소비의 패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최병민 회장은 이제 일선에서는 물러나 있는 상태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보다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업에 지원을 하셨을 땐 지원하는 내용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잘 나가니까 지원했어요, 이게 아니라 회사가 현재 이런 대외적인 악재를 딛고 어려움을 끌고 회사가 사업을 이어왔던 것처럼 이제 내가 HL 사업부의 디지털 커머스 부분에서 이러한 사업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담당자의 역할을 생각해 보게 된다. 그 역할을 내가 잘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다음과 같다라는 식으로 지원 동기를 이어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취임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극복해 나가면서 깨끗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경영 스토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최병민 회장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사항이 있을까요? 예, 이거는 비단 최병민 회장 개인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창업주 최화식 회장을 필두로 현재까지 사업을 이어가는 최현수 사장에 이르기까지 3대 경영을 이끌어가게 했던 원동력에는 결국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과감하게 돌파해내고 결과를 거두어내고야만은 사업의 어떤 방향, 철학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에 최 회장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종이 공급이 포화 상태지만 인도네시아와 태국과 같은 개도국의 종이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는 등 단순히 국내에서만 출혈 경쟁을 하지 말고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을 해야 한다. 신흥 시장을 뚫지 못하면 제조업계 죽는다.
그리고 회사에서 뭐 CG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회사의 생활용품 사업의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놓고 있는 것을 여러 사업에 대한 인터뷰와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회사 자체의 사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CEO, 이런 CEO와 함께 회사에서 근무를 이어가는 구성원들의 숨은 노력까지 깨끗한 나라의 현재보단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CEO의 경영 스토리로 오늘 내용을 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뭔가 오늘 위기를 보니까 네. 못 해낼 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혹시 차쌤은 오늘 총총 중 주인공을 보고서 개인적으로 얻은 교훈이나 생각이 있을까요? 사실 다른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무너지는 것보단 일어날 수 있는 근거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거든요. 네. 함께하는 이들의 식구들이, 즉 회사의 조직 안에서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개인의 건강상의 아픔을 딛고도 수술 이후에 다시 일선에서 열심히 사업을 이어갔던 지난 수년의 노력들을 다시 한번 조망해 보면서 저도 웬만하면 아프더라도 티나지 않고 방송에 꼭 개근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잘하고 있는 거겠죠? 이 마무리 괜찮은가요? 네. 너무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다음에도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매번 와주세요. 그러니까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